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총 3일간 1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2017년도 상반기 현장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10일 오전 첫 현장 활동을 개시하며 추진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 저희 YBC 뉴스가 함께했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미군 부대 앞 쇼핑몰 거리. 의원들은 부대 앞 쇼핑몰 거리 특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관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습니다. 개요 설명을 들은 후 김재균 의원은 마켓거리를 지나 단절된 1, 2차 구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1차, 2차 구간 사이에 단절로가 있는데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들이 이곳을 지나다닐 때 보도상 안전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김영은 과장은 주민 설명회 때도 상의된 부분이라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지적된 분전함의 지중화 문제. 오명근 의원은 분전함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별로 좋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투척하기 때문에 악취까지 나는 상황이라며 도시 미관 개선 목적을 위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영은 과장은 한국전력사업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얘기라고 답변합니다. 그걸 지중화시킨다는 거는 좀 이 신규 택지가 아닌 구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자연 친화적 여가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인 불악산 문화공원. 불악산 현장을 돌아보던 중 물놀이장 시설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다시 재시공한 모양인데 재시공한 것도 이 정도면 이거 5세 미만 애들이 이런 극경사에 이거 내려가서 뭘 하겠어요. 김윤태 의장은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위한 곳으로 만든 곳인데 왜 바닥에 돌을 깔아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깊이도 너무 깊을 뿐더러 급경사로 인해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영삼 의원 역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간과했다고 비판합니다. 거에 대한 안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그냥 없는 건가요, 이게? 위원들은 어린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며 바닥을 다시 메꾸고 물놀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걷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지장초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과 송탄 출장소 앞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현장 공무원의 설명. 이에 김재균 의원은 대각선 횡단보도 쪽이 언덕길이므로 겨울철 길이 얼었을 경우에는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의 송탄 출장소 앞 주차난 대책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지역 발전에 비례해서 이 공영 주차장 인원수가 상당히 또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태 의원은 6층 이상의 주차 타워를 건립해야 주차난이 해소될 듯하다며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층 건물들과 연계해 미관적인 부분, 비싼 지가도 함께 고려해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장당 근린공원. 1987년 5월 공원 조성 결정은 났지만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은 만약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재정 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병배 의원은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2020년 일몰제 되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누가 한 2년밖에 안 남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니 예측되는 거 알면서 그래 이전까지 그럼 못 들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 박상규 도시주택국장은
고덕 신도시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 민간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충분한 교감으로 얘기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 꼭 마무리 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으로 이동 후 도착한 곳은 LH 평택사업본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추진을 통해 3터와 1터, 쉼터가 어우러진 국제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 설명 후 의원들은 고덕 산단 연계도로에 대한 보상 착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지제역 사업 도로 개설 현장. 고덕 산업단지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장 관계자의 고덕 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및 울성교차로에서 지제역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추진 현황 설명 후 의원들은 민원사항 해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 김창두 처장은 지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보상 추진이 다 해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 부대시설의 민자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해서 협의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남은 현장 점검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집행부하고 함께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최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점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낭비 없이 그 시민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현장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예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북부 지역을 돌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후 2차 현장 활동으로 남부 지역의 내리문화공원을 비롯한 4곳을 둘러보고 3일차에는 서부의 오성면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포함한 4곳을 둘러보며 사업의 진척도를 직접 파악할 계획인데요. 남은 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빌라에서 보실 수 없는 이런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채광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시야적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아서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보시고서 요 지금 거실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